이제 MySQL 엔터프라이즈 서큐리티에 대해서 이미 다뤘고요. 저는 이제 주로 MySQL 엔터프라이즈 기능 중에 엔터프라이즈 모니터와 백업에 대한 부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ySQL은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이제 오라클에서 개발되고 배포되고 지원이 되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오픈소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이고요. 그리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는 거는 너무나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기능적인 부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좀 특이한 부분이 듀얼 라이센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커뮤니티 버전의 이제 GPL 라이센스를 가지고 저희가 유지 보수를 진행하고 있는 버전이랑 그다음에 상용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스탠다드 에디션과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두 가지로 제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한 부분이고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에 대한 이제 기능 위주로 이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버전에서 기능적인 다른 점을 좀 설명드리자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MySQL 서버 부분에 이제 대부분 기본 기능은 이제 동일하게 제공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커뮤니티 버전과 특히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에서는 다 제한 없이 MySQL 서버 기능은 다 사용이 가능한데 보시면은 스탠다드 에디션에서 이제 MySQL 최신 기능 중에 도큐멘트 스토어랑 그다음에 MySQL 라우터, HA 기능, 파티션 기능 이런 부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스탠다드 에디션보다 커뮤니티 에디션을 사용하는 게 더 많은 기능을 활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에서 추가로 제공되어 있는 부분이 왼쪽에 보시면 엔터프라이즈 모니터링 툴과 엔터프라이즈 백업 툴 두 가지가 제공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 기능이 앞에 이제 류 부장님이 소개해드린 보안 관련된 고급 보안 기능이 있고요. 보시면 오덴티케이션이라든지 TD라든지 인크립션, 마스킹, 파이어월 오딧 기능 이런 부분은 모두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에서 제공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즈 확장성에 대한 부분 스레드 풀 기능이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에서 포함이 돼서 제공이 됩니다. 그 외에 하이 어베일러빌리티라고 되어 있는데 그룹 리플리케이션과 이노디비 클러스터도 이제 사실은 커뮤니티 기반에서 다 사용이 가능하지만 엔터프라이즈 서포트를 통해서 전반적인 HA에 대한 기술 지원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고요. 그 외에 이제 별도의 이제 CGE 버전이 있는데 그거는 별도의 제품이라 상세하게 언급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MySQL 클러스터 매니저라는 툴이 별도로 제공이 되어 있고 상용 버전에 대해서는 오라클 프리미어 서포트로 지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탠다드 에디션도 상용 버전이기 때문에 스탠다드 에디션과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모두 오라클 프리미어 서포트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다른 점, 커뮤니티 에디션과 비교해보면 가장 큰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커뮤니티 에디션과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의 가장 차별화된 부분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술 지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커뮤니티 에디션을 사용하면 이제 모든 이제 오픈 소스 기반의 이제 GPL 라이센스의 커뮤니티 버전의 MySQL을 사용하시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이라든지 버그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한 비즈니스적인 리스크 혹은 사용 중에 이런 운영 부담 이런 코스트적인 측면 혹은 리스크적인 측면은 모두 자체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엔터프라이즈급 기술 지원이 제공을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제품 사용 중에 SLA를 보장해 주는 게 이제 가장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커뮤니티 버전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이제 자체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될 때까지 여러 가지 조치 방법을 검토하고 이제 반영을 해야 되는데, 뭐 커뮤니티 지원, 커뮤니티 그룹도 당연히 잘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일반적인 문제는 다 자체적으로 해결하거나 할 수 있는데, 이제 좀 특이한 난이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특히 급한 경우에는 이제 바로바로 응답이 올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적을 것 같고요. 하지만 엔터프라이즈 서포트를 통해서 SR을 올리시면은 바로바로 그 특화된 문제점에 의해서 파악이 들어가고 그 환경이나 특화된 문제점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정답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에서 이제 서포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고급 기능과 툴이 제공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더 많은 문제에 대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로 아래와 같은 4가지 방면에서 엔터프라이즈 장점을 누릴 수 있는 건데요. 운영 부담 절감하고 코스트 절감하는 부분, 그리고 더 강화된 데이터 보호, 여러 가지 보안 규제 요구 사항에서 요구되는 엔터프라이즈급 보호 그 보안 기능이 포함돼서 나가기 때문에 필요하실 때 바로바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정보 유출 예방에 의한 이런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통해서 가장 빠르게 픽스 버전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발 과정에서도 이제 최신 기능을 이제 가장 먼저 테스트를 하거나 혹은 이제 최신 기능에 대해서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엔터프라이즈 프리미어 컨설팅 서포트를 통해서 사용 방법을 확인을 하고 이제 개발에 굉장히 빠른 효율성을 가져다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4가지 방면에서 이 이제 여러 가지 엔터프라이즈의 특화된 기능으로 이제 해결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보시면은 엔터프라이즈 모니터와 이제 기술 지원을 통해서 운영 부담과 코스트 절감을 해드리고요. 엔터프라이즈 고가용성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백업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호하고 앞서 소개해드린 엔터프라이즈 서큐리티 기능 가장 포괄적인 보안 문제를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사실 MySQL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안전적인 방법 혹은 안정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워크벤치가 이제 개발자나 운영자들이 사용하는 GUI 툴인데요. 거기 MySQL 워크벤치도 별도의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더 많은 기능들이 통합되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MySQL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엔터프라이즈 모니터와 엔터프라이즈 백업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엔터프라이즈 모니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모니터는 이제 MySQL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MySQL을 탑재한 호스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웹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모니터링 서버에 설치를 해야 되고요. 당연히 로컬에 이제 MySQL 서버 로컬에 설치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모니터링 서버에 설치를 해서 원격적으로 이제 각각의 이제 운영 환경이거나 이런 MySQL 인스턴스에 연결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프레미스뿐만 아니라 이제 MySQL 기반의 RDS 서비스도 이제 원격 접속이 가능하면은 이제 연결을 해서 이제 모니터링 지표를 끌고 와서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능으로는 주로 시스템 현황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경고 사항을 알려주고요. 그다음에 보안 취약점에 대한 부분에 대한 평가
툴을 지금 MySQL 엔터프라이즈 모니터를 통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성능 보고, 그리고 최적화 제한 어드바이저들이 이제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 문제가 무슨 원인으로 발생이 되고 어떤 해결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제시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기능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시스템 성능에 대한 모니터링이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성능이 이제 환경에 따라 늘 변화되기 때문에 시스템 오픈 시스템의 최적화 튜닝을 거쳐서도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이제 날마다 변경이 되고 이제 점점 많아지고요. 유저 커넥션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부하가 많아질 수 있고 이런 거 이제 변화되는 요소에 따라서 MySQL 서버 성능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 부하도 시간대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성능을 관리를 하고 개선을 할 수 있는 이런 툴을 위해서 이제 디자인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기능은 이제 MySQL 서버 성능과 쿼리 성능 이런 관련된 매트릭스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 수집된 데이터를 갖고 분석을 하죠. 그래서 분석을 해서 분석된 문제를 경고 사항이거나 아니면은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이벤트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알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MySQL 사용 중에 가장 중요한 InnoDB 스토리지 엔진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그 외에 이제 성능 문제 85%가 쿼리 성능 문제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적인 이제 쿼리 성능 분석기라고 해서 쿼리 애널라이저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에이전트라는 이제 컴포넌트가 있는데 이 에이전트를 통해서 MySQL을 탑재한 호스트 OS에 대한 정보까지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 문제도 앞 세션에서 이미 강조해 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MySQL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보안 평가 시스템이라고 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안 문제가 발생되는 원인 중에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대형 유출 사고 혹은 이런 보안 이슈가 이제 항상 연마다 발생되고 있는데 그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사실은 대부분이 뭐 대단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발생된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운영하는 중에 굉장히 사소한 소홀 때문에 혹은 간단한 설정으로 인해서 큰 이런 보안 문제가 발생할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보안 방면에 이 시스템 자체에서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면은 알람으로 노티를 해주고 변경 조치를 취하도록 권장을 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로 사용자 접근 그리고 권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용자들이 접근을 해서 그다음에 어떤 쿼리를 날렸는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권한 변경에 대한 알람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특정 유저에 대해서 그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도 리스크에 잠재된 리스크로 노티로 나가고요. 그다음에 스키마 변경 그리고 네트워크 연결성 문제에 대해서도 경고가 나가고 그 외에 엔터프라이즈 이제 에디션의 이제 보안 기능과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전에 소개해드린 방화벽이거나 이제 감사 이런 툴과 통합이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과 그다음에 알람으로 이제 취약점에 대해서 알리고 관리하도록 도와드리는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상적인 데이터베이스 운영 작업에 관련해서는
보시면 MySQL 클러스터 모니터링이 가능하고요. 이 부분은 NDB 스토리지 엔진으로 구성된 클러스터인데요. 그래서 통합된 모니터링 툴로 MySQL 제품이라면 모두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토폴로지의 복제 구성을 모니터링을 하고, 그다음에 이 리플리케이션 토폴로지의 상태나 성능 그리고 가용성에 대한 통합적인 뷰를 보여드리고요. 복제 관련해서 이런 지연이 발생되거나 혹은 장애가 실질적으로 발생하기 전에 미리 잠재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그 어떤 문제점, 이상한 점이 있을 때 마찬가지로 이제 기술 지원, 서포트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제 같이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DBA들이 뭐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거나 이제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그리고 통합한 쿼리 혹은 모니터링하는 이런 스크립트를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의 관리 작업을 위한 시간과 공수를 대폭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InnoDB 클러스터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요. 이제 InnoDB 클러스터는 저희 지난달 웨비나에 이미 설명해 드렸고요. MySQL에서 제공되는 이제 통합 HA 솔루션이거든요. 그래서 그 InnoDB 클러스터에 대한 모니터링과 이제 관리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일상적인 백업에 대한 모니터링, 백업 상태나 이력 관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언급해드린 이런 여러 가지 작업에 대한 관리는 이제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이제 모니터링 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이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미리 잠재적인 문제를 감지를 해서 사전 경고로 보냄으로써 이제 운영 작업이 예상대로 정확하게 실행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자 어시스턴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앞에까지 이제 주로 운영하시는 분과 DBA들이 어떻게 작업을 더 쉽게 수행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주로 소개해 드렸는데, 개발자분한테도 이제 MySQL 엔터프라이즈 모니터의 기능으로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주로 쿼리 성능을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서도 소개해 드리는데, 이제 쿼리 애널라이즈라는 모듈이 내장되어 있어서 이 시스템에 이제 MySQL에 실행된 모든 쿼리에 대해서 통계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비용이 많이 드는 쿼리에 대해서 이제 QRTI라는 유일한 지표로 이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지표가 이제 빨간색으로 나타나면은 그 쿼리 위주로 튜닝을 해서 가능한 모든 이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 실행되는 쿼리들이 예상된 범위 내에서 혹은 받아들일 수 있는 성능 내로 실행되도록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튜닝 가이드까지 내보내도록 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 단계부터 이 성능을 고려해서 개발을 할 수 있고요. 개발 비용을 낮추고, 그다음에 이런 최적화된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MySQL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본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필요하냐면, 이제 MySQL 엔터프라이즈 모니터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업을 하고 어떤 데이터 혹은 내부적으로 이런 기능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되는지를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설치 모듈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고요. 하나는 MySQL 엔터프라이즈 에이전트라는 모듈이 있고,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매니저라는 모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실
핵심 컴포넌트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매니저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이 엔터프라이즈 모니터를 설치하자면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매니저를 설치하는 거랑 다름없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서비스 매니저를 설치함과 동시에 내장된 에이전트가 설치가 돼요. 그래서 이 에이전트가 이제 별도의 설치 모듈이지만 없을 수가 없는 모듈이고요. 보이지 않는 데서 이제 중요한 일을 담당을 하게 되는데 주로 이 에이전트를 통해서 MySQL 서버에 접속을 해서 MySQL 퍼포먼스 스키마 기반의 성능 매트릭스를 수집을 해서 그다음에 로컬이든 혹은 원격이든 MySQL 서비스 매니저에 전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만일 이 이제 원격으로 혹은 이 MySQL 서버가 실행되는 호스트에서 별도의 에이전트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 리모트의 서비스 매니저에 내장된 에이전트를 통해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에이전트는 이제 별도로 이 MySQL이 탑재된 OS에 대한 추가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싶을 경우에 별도로 에이전트만 그 호스트에 설치 하는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구성 요소로는 이제 MySQL 서버죠. 이거는 이제 주로 모니터링 하는 서버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서버 자체의 성능 지표들은 이 모니터링 되는 서버의 퍼포먼스 스키마에 다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에이전트는 이 데이터를 갖고 서비스 매니저에 접속을 하고 전달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퍼포먼스 스키마에 수집된 이런 쿼리에 대한 통계 정보라든지 혹은 다이제스트 테이블 데이터라든지 이런 거 갖고 이제 MEM 혹 엔터프라이즈 모니터링 툴에서 제공되는 엔터프라이즈 애널라이저의 기능에 기반으로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서비스 매니저는 아까 소개해드렸듯이 이제 웹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에이전트를 통해서 리모트 서버의 성능 매트릭스를 갖고 와서 분석을 하고 웹 기반 화면에 이제 여러 가지 그래프나 혹은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매트릭스 정보로 이제 화면에 보여주는 이런 기능을 수행하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매니저를 이제 설치하게 되면 내장된 에이전트는 앞에 설명해 드렸고 리파지토리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설치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에이전트가 수집된 데이터 그리고 서비스 매니저가 분석된 데이터를 MySQL 데이터베이스 이 리파지토리에 저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 컴포넌트가 내장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기본은 이제 리모트로 원격으로 이제 모니터링 하려는 서버에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쿼리 애널라이저 부분인데요. 보시면은 주로 쿼리에 대한 통계 정보를 굉장히 알기 쉬운 그래프나 혹은 이런 테이블 형태, 특히 QRTI 지표가 있거든요. 이 지표는 MySQL 개발자들이 갖고 있는 경력으로 이제 쿼리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지표를 다 통계를 해서 유일한 지표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QRTI 지표가 빨간색이 되면은 특정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확인을 하고 파란색으로 변할 때까지 튜닝을 하시면 되고요. QRTI 지표를 레벨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지연 시간이 지금 예를 들면은 원래 5초 이내에 수행하던 쿼리가 지금 이 지표를 3초 내로 변경을 하면은 5초 내로 실행하던 쿼리도 빨간색으로 변경을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이런 쿼리 실행 품질을 개선하고 향상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좋은 기능은 이 그래프 혹은 이제 서버 액티비티 이런 부하 그래프와 연관을 해서 이 특정 시간대를 선택을 하면은 이 특정 시간대 내에 수행된 모든 쿼리가
조회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어떤 그러니까 문제 파악하는 이런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범위를 좁혀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대에 실행된 쿼리를 확인을 해서 문제 있는 쿼리를 파악하고 이걸 갖고 주로 튜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드바이저가 있는데요. 어드바이저 기능도 이제 사실은 이제 MySQL 개발자가 이제 MySQL의 최적 사용법 규칙을 집합으로 만들어서 기본 룰을 정한 거예요. 보시면은 여러 가지 14가지 카테고리로 나눠 있고 각각의 카테고리 안에도 여러 가지 작은 어드바이저들이 디폴트로 설정이 되어 있고 아무런 조치사항 필요 없이도 이 엔터프라이즈 모니터 설치만 하여도 이 기본 룰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모니터링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따 화면으로 보여드릴 텐데 이 어드바이저에 따라서 이제 이벤트들이 발생이 되고 이벤트에 대해서는 어드바이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설명과 그다음에 문제가 발생되는 원인 관련된 자료 정보라든지 혹은 해결책 이런 부분을 다 통합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약해드리자면 엔터프라이즈 모니터를 통해서 MySQL의 이제 대부분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쿼리에 대한 식별 그리고 이제 임시 테이블 같은 경우가 이제 성능 문제를 일으키는 이제 중요한 원인으로 되곤 한데요. 임시 테이블에 대한 부분도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테이블 스캔도 이제 쿼리 성능에 가장 큰 영향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디스크 레벨의 이제 파일에 대한 I/O 현황이라든지 CPU에 대한 사용 현황 그리고 그다음에 설정 문제, 어떤 설정 부분이 취약되는지 혹은 현재 부하에 따른 설정이 미흡한지 이런 부분을 다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엔터프라이즈 백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제 운영 작업 중에 이 백업 솔루션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IT 환경도 점차 복잡해지고 데이터 볼륨도 폭증하고 있고요. 이제 관리해야 되는 데이터들이 많아진 거죠. 그리고 이런 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서 데이터 유출 혹은 데이터 장애로 인한 이런 데이터 로스가 발생되는 리스크가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백업에 대한 요구도 점차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백업 성능이라든지 백업 코스트라든지 그리고 복구 시간에 대한 요구 이런 방면에서 여러 가지 챌린지로 되고 있습니다. 백업은 말 그대로 이제 MySQL 데이터 파일 혹은 이제 이미지를 사본으로 한 개 이상 생성하는 프로세스인데요. 이제 여러 가지 백업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백업을 하는 목적도 여러 군데에 사용할 수 있어요. 주로 이제 시스템 장애 났을 때 복구하는 거, 그다음에 하드웨어 장애, 디스크가 고장 났을 때 이제 복구를 통해서 데이터를 복구하죠. 그다음에 DR 옵션을 위해서도 백업이 필요하고 사용자 실수 때문에 데이터가 날아갔을 때 이런 부분 그리고 업그레이드 하기 전에도 반드시 백업을 먼저 하고 진행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경우에 백업이 필요한데 이제 어느 특정 백업 방법이 여러 요구사항에 한 번에 만족시킬 수는 없고요. 그래서 특이한 요구사항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백업 솔루션으로 통합을 해서 혹은 컴바인을 해서 딱 사이트 혹은 기업에서 만족되는 혹은 요구사항에 맞는 백업과 복구 솔루션을 설계하고 구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백업 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는 모든 이제 MySQL에 대한 백업 방법의 이제 속성을 비교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각각의
여러 가지 다른 백업 툴에서 지원을 하는 기능 혹은 지원이 안 되는 기능 보시면 각각 장단점을 갖고 있고 일반적인 MySQL에 대한 백업 방법은 로직 백업인 MySQL 덤프로 많이 사용을 해왔고요. 특히 커뮤니티 유저들이 그다음에 이제 OS 리눅스 레벨의 이제 스냅샷 통해서도 이제 스냅샷을 떠서 백업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리플리케이션은 이제 HA 혹은 이중화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백업으로도 주로 사용하는 사이트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스터가 죽었을 때 가장 빠른 시간에 복구할 수 있는 게 이제 리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혹은 이제 리플리케이션 슬레이브 서버에서 전용 MySQL 백업 서버로도 활용할 경우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뒤에 소개해드릴 MySQL 엔터프라이즈 백업 툴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각각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예정이고요. 우선은 이제 커뮤니티 버전에서 이제 로직 백업 툴을 이제 MySQL 덤프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장점은 뭐냐면 이 MySQL 덤프는 표준 쿼리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익스포트하고 임포트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친숙하고요. 쿼리로 실행을 하기 되기 때문에 그리고 표준 쿼리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벤더의 데이터베이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표준 쿼리를 지원하는 데이터베이스 사이에서도 크로스로 지원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플랫폼도 크로스해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특히 이 쿼리를 통해서 익스포트를 하고 텍스트 데이터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 백업 파일 안에 특정 데이터 혹은 특정 조작에 대한 특정 조작이 발생되기 이전 데이터를 별도로 각각 확인할 수 있어서 굉장히 원활하게 사용을 해왔고요. 하지만 단점은 뭐냐면 성능이 문제였어요. 이 MySQL 덤프 자체가 싱글 스레드로 실행되기 때문에 대규모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면 한 몇백 기가 이상 혹은 테라바이트급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라면 성능이 큰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완전한 온라인 핫 백업 솔루션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테이블 락이거나 혹은 롤 레벨 락을 걸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운영 부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단점으로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이제 8.0.21 버전 이상에서 제공되는 MySQL 쉘 덤프 유틸리티라는 게 제공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일종의 백업 솔루션 혹은 백업 방법, 백업 툴로 사용할 수 있고요. 이 MySQL 덤프와 가장 다른 점이 뭐냐면 멀티 스레드로 병렬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싱글 테이블을 덤프하더라도 멀티 스레드로 여러 이제 쪽에서 병렬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성능적으로 굉장히 MySQL 덤프보다 빠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직접 OCI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백업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과 동시에 이제 실제로 뭐 MDS로 로드할 경우에는 이 MDS와 호환성 체크를 하는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MySQL 덤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MySQL 덤프 이 기존의 커뮤니티 로직 백업 툴을 사용하는 데서는 이 MySQL 쉘을 통해서 덤프 유틸리티를 테스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냅샷 방법인데요. 이것은 이제 MySQL에 특화된 방법은 아니라서 이제 장점이 뭐냐면 이제 리눅스 기반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실행이 되고요. MySQL에 특화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제 여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것도 다 동일하게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요. 단점은 이제 풀 스냅샷으로 만들기 때문에 사이즈가 굉장히 부담되고요. 사이즈가 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로직 백업처럼 뭐 부분 백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지원되지 않고 이제 MySQL 덤프 로직 백업도 그렇고
증분, 그러니까 인크리멘탈 백업도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단점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이 제한되어 있죠. 리눅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런 이제 이식성이 떨어지는 문제,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제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제 사실 리플리케이션은 순수한 백업 솔루션이라기보다는 빠른 복구를 위한 복구 솔루션에 더 가까운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빠른 복구 방법이 이 복제를 통해서 자동 페일오버를 구성하는 게 가장 빠른 복구 방법이죠. 그래서 장점은 빠른 복구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운영 서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 복제 자체가 자동적으로 백엔드 단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전혀 마스터 성능에 영향을 주진 않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다른 백업 솔루션과 보완해서 보완 옵션으로 이제 대부분 MySQL 사용자는 다 리플리케이션을 구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점은 이제 이 복제된 최종 데이터만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어느 특정 시점으로 복구는 할 수는 없고, 마지막 최종 시점으로만 백업 복구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 복제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용자 잘못으로 인한 이런 데이터 로스나 이런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뭐 막기 위해서 뭐 지연된 딜레이드 리플리케이션 설정으로도 가능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시간 지나면 다 복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리스크가 존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엔터프라이즈 백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리티컬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서는 대부분 다 온라인 백업이 필요하게 되죠. 온라인 백업이라는 것은 이제 실제로 운영하는 시스템 부하에 성능 영향을 없이, 혹은 테이블 락이거나 이런 것 없이 백업하면서도 비즈니스에 지장이 안 되는 이런 방식이 온라인 백업인데요. 그래서 이 MEB 자체가 주로 이노DB를 위한 온라인 백업 툴이고요. 그다음에 마이알3에 대해서도 백업은 가능하지만은 마이알3의 이제 제한으로 테이블 락을 걸고 백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사실 디폴트로 다 이노DB를 권장을 하고요. 지금은 이제 이노DB도 굉장히 많은 향상이 되고, 이제 지금 중점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스토리지 엔진이기 때문에 디폴트로 이노DB를 권장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성능 자체가 로직 백업 툴보다 굉장히 빨리 백업되고 복구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물리 파일 기반으로 이것을 복제를 하고 뭐 쿼리 실행을 통해서 복제를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엔터프라이즈급 백업 툴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백업 기능을 모두 갖고 있어요. 이 전체 백업은 당연하지만 부분 백업이라든지 증분 백업, 차분 백업, 그리고 특정 시점까지의 복구, 이런 부분도 MySQL은 이제 바이너리 로그와 같이 결합을 해서 시점 복구가 되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대규모 데이터베이스에서는 MySQL 물리 백업인 엔터프라이즈 백업으로 사용하는 걸 권장을 하고 있어요. 플랫폼 제한이 없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암호화와 압축이 지원되어 있고요. 백업에 대한 암호화 기능도 사실 역시 이제 규제 준수 요구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일단 암호화로 더 안전한 백업 파일로 관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압축계를 통해서 스토리지 요구 사항을 최대로 90%까지 줄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압축을 사용하면은 이제 백업과 복구 시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이
이런 백업 파일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뭐 전달을 한다면은 역시 통신 부하도 절감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압축과 암호화를 이제 컴바인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분 백업과 차분 백업으로 모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두 가지 모두 변경된 데이터만 백업하는 형태예요. 왜냐하면 이제 매번마다 풀 백업을 하기에는 일단 시간도 그렇고 스토리지 용량도 너무 커지니까 증분 백업이나 차분 백업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이제 다른 점은 뭐냐면 이 백업 기준이 틀려요. 인크리멘털 백업은 이제 지난번 풀 백업뿐만 아니라 지난번 백업했던 시점부터 또 증분 백업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이 차분 백업은 항상 그 앞에 기준이 풀 백업이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장단점이 달라지는데요. 보시면은 증분 백업은 이제 각각 데이터 백업 파일을 작게 유지를 하면서 백업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 이 복구할 때 풀 백업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진행했던 일련의 증분 백업까지 모두 활용을 해서 복구가 가능하고요. 그 중에 어느 한 백업 파일에 문제가 생겼어도 복구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지만 이 차분 백업은 이제 풀 백업 기반으로 마지막 이 차분 백업만으로도 데이터 복구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 주로 MySQL 덤프와 엔터프라이즈 백업에 대한 이제 성능 테스트를 한 결과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73GB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MySQL 덤프로 로직 백업을 했을 때는 4시간 넘게 필요가 됐는데 MEB를 통해서 하면은 5분 이내에 완성을 하기 때문에 49배 향상된 백업 성능을 가질 수 있고 그다음에 더구나 리스토어 방면에서 이 성능 차이는 더 커져요. 그래서 동일한 73GB의 데이터베이스이지만 MySQL 덤프로 복구를 했을 때는 18시간 이상, 거의 19시간까지 걸리는데 이 MEB를 사용함으로 14분 이내로 이 복구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80배 향상된 복구 성능을 가져다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이 엔터프라이즈 백업은 이제 MySQL 엔터프라이즈 워크벤치와 통합되어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모니터에서도 MySQL 엔터프라이즈 백업에 대한 어드바이저가 내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백업에 대한 작업 그리고 백업 이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통합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데모를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잠깐 화면 좀 바꿔볼게요. 우선은 잠깐. 저의 데모 환경을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우선은 엔터프라이즈 모니터에 대한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싶고요. 제가 테스트 서버로 이제 2개가 만들어져 있고 지금 그 중에 MEM 서버에 접속을 해서 엔터프라이즈 모니터를 설치하는 부분부터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데모 환경은 이미 다른 서버에서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그 구축된 서버 환경을 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이 엔터프라이즈 모니터 8.0.25 버전은 제가 서포트.오라클닷컴에서 이제 사전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올린 부분이고요. 설치는 굉장히 간단하고요. 이 설치 파일을 직접 실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옵션 사항을 제시하게 되는데
사용 언어는 그냥 디폴트로 하면은 이제 엔터를 치시면 되고요. 여기서 설치 디렉토리도 이제 디폴트로 이제 주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이 엔터프라이즈 모니터가 모니터링할 시스템 사이즈에 대한 부분을 선택하는 거예요. 만일 모니터링하는 서버 대수가 적으면은 1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고, 저는 여기서 디폴트로 이제 100대 이상 서버를 모니터링 하도록 선택을 하겠고요. 이 부분은 주로 엔터프라이즈 모니터 애플리케이션 이제 자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메모리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설정을 영향 주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톰캣 서버 포트도 디폴트로 두시면 되고, 서비스 매니저의 유저 어카운트도 디폴트로 주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 서비스 매니저를 지금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서비스 매니저에 번들된 데이터베이스 서버 레파지토리를 로 사용할 MySQL 데이터베이스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번들된 데이터베이스로 설치를 해서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레파지토리,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계정 설정도 이제 제시하는 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엔터프라이즈 모니터의 디폴트 포트가 13306이거든요. 그래서 변경 없이 해주고 데이터베이스 명도 MEM이라고 하고 그냥 엔터를 치시면은 설치는 완료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고요. 저는 이제 다른 서버에 이제 이미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설치가 완료되면 이 쉘 스크립트를 통해서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설치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 MySQL 서버랑 탐캣이 다 러닝된 상태여야만이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를 확인하고 접속하는 방법은 저는 로컬에서 이 원격 서버에 설치된 엔터프라이즈 모니터 서비스 매니저에 접속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접속했던 서버 IP랑 이제 엔터프라이즈 모니터의 IP 183443으로 접속하시면 되고 설치 과정에 제가 설치 과정이 아니고 지금 제가 이미 등록했기 때문에 계정 설정은 완료된 상태예요. 그래서 처음에 만일 이 화면이 열려지면은 이 엔터프라이즈 모니터의 어드민 계정이랑 에이전트 계정이 추가적으로 설정할 화면을 거치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미 제가 했기 때문에 지금 설정된 계정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MySQL 서버 제가 지금 이 접속한 서버를 보시면 서버가 지금 여러 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지금 이제 추후에 제가 엔터프라이즈 백업을 보여드릴 3304번 서버가 지금 실행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렉토리를 이제 이제 etc 01번, 2번, 3번으로 해서 서버 3대가 지금 실행되어 있고요. 구성은 InnoDB 클러스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3개 포트는 3307, 3308과 3309 이 3개의 서버가 실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 부분은 보시면은 탐캣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1330 포트는 MySQL 서비스 매니저를 설치하면서 이제 생성된 데이터베이스죠. 이 몇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 엔터프라이즈 모니터를 접속을 하고 제가 지금 보시면 모니터링
오른쪽 상단에 모니터링 서비스가 5개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보시면은 13306은 레파지토리 데이터베이스이고, 그다음에 070809는 이제 이노디비 클러스터를 구성한 3개의 인스턴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업에 제가 보여드릴 3304번 서버가 지금 모니터링 되고 있다는 걸로 표시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MEM 화면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위에는 이제 모니터링 대상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제 모든 타겟 아니라 이제 특정 데이터베이스를 모니터링 하려면 이제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모니터링 지표만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그룹으로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면은 개발 DB라든지 테스트 DB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관리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은 이 특정 서버에 대한 오버뷰 화면은 이제 전반적인 오버뷰 지표죠. 커넥션이라든지, 그다음에 CPU라든지 메모리, 그다음에 가용성 정보, 뒤에는 이제 이벤트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크리티컬한 이벤트는 이런 아이콘으로 표시가 되고요. 이건 오버뷰 화면이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확인해 보고 싶으면 이제 이벤트 탭에서 어떤 이벤트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이 이벤트는 모든 이벤트에 대해서 보고하는 게 아니라 주로 어드바이저에 통해서 어드바이저에 설정된 이런 긴급 레벨에 의해서 아이콘들이 표시가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이벤트를 클로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매트릭스에 대한 부분은 주로 이제 성능 관련된 그래프로 보여주는 거죠. 모든 지표, 모든 CPU라든지 커넥션이라든지 파일 IO라든지 그다음에 템포러리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래프로 보여주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추세의 정상적인 이제 부하에 이상한 추세가 나오면은 그 부분 위주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트리거를 해서 해당 시간대에 어떤 쿼리들이 실행하고 있는지를 클릭하시면은 그 시간대에 실행된 쿼리들이 쭉 나오죠. 네, 이게 지금 쿼리 탭이 이제 쿼리 애널라이저 기능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복제에 대한 부분도 이제 나와 있는데 주로 복제 토폴로지 그리고 이노디비 클러스터 자체도 이 복제 대시보드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특히 보시면은 지금 이노디비 클러스터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시면은 이노디비 클러스터 구성된 이제 각각의 서버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각각의 서버에 대한 상태를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룹 리플리케이션 상태 중에서 뭐 성능 이슈라든지 혹은 딜레이 정보 이런 것들이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트랜잭션에 대한 충돌 디텍션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바이너리 로그 상태, 이제 복제 관련된 이런 부분을 더 디테일하게 각각의 서버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백업도 이제 백업 대시보드죠. 보시면은 이제 백업에 대한 이벤트 그리고 백업 히스토리 이런 것들을 일괄로 관리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컨피그레이션은 보시면은 이 모니터링 되는 서버를 추가하고 싶을 때 MySQL 인스턴스에서 이제 add MySQL 인스턴스를 통해서 추가하면 될 것 같고요. 에이전트도 보시면은 지금은 이제 내장된 에이전트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로만 보일 거예요. 만일 이제 리모트 호스트에서 추가 에이전트를 설치하면서 이 서비스 매니저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해당한 에이전트 상태도 같이 모니터링이 되고요. 그다음에 에이전트를 통해서 받은 호스트 정보도 별도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NDB 클러스터 그리고 그룹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테스트 환경 혹은 이 개발 환경을 각각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그룹으로 묶어서 관리를 하는 부분은 여기서 설정을 하고요. 어드바이저가 이제 가장 이제 장점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내장된 어드바이저, 이미 활성화된 어드바이저가 지금 다 보이시고요. 이 부분은 이제 MySQL 엔지니어 측에서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이런 지표들 기반으로 어드바이저가 만들어졌고요.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추가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어드바이저에 대해서 이벤트를 어떻게 핸들링 할 거냐에 대해서도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이 되면은 이 지표에 따라서 이벤트가 발생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고요. 이제 유저를 관리를 하는 부분은 유저 탭에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모니터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엔터프라이즈 백업에 대한 거를 제가 좀 보여드리자면, 일단 MySQL 서버에 접속했고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이제 MySQL 음, 3304 이것은 MySQL 쉘을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이제 제가 테스트하려는 3304 서버에 접속을 했고, 그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로 지금 사키라가 임포트 돼 있고요. 그다음에 MySQL 엔터프라이즈 백업을 사용하는 거는 사실 원래 8.0 이전에는 이제 별도의 이제 설치 모듈이 있었어요. 그래서 별도로 설치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8.0 이후 버전부터는 이제 MySQL 빈 디렉토리 밑에 이제 프로그램으로 포함되어 이제 제공되어 있어요. 그래서 별도의 설치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MySQL 백업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이제 실행하게 되는데, 제가 이 백업을 하기 직전에 이제 백업 폴더를 만든 부분이 있고, 그래서 보시면은 백업 dir 밑에 이제 관련된 풀 백업이라든지 이런 백업 유형에 필요한 폴더를 만든 부분을 사전에 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는 백업 계정을 별도로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백업하려는 이제 오브젝트나 데이터에 따라서 제한된 권한으로 백업을 실행하도록 하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한 권한은 사용자 매뉴얼에서 이제 상세적으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하고, 저는 이제 데모로 루트 계정인 이제 원격 유저 어드민을 별도로 만들어서 실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커맨드는 보시면은 제가 카피를 해서 보시면 MySQL 백업 자체가 빈 디렉토리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서버에 접속하는 이제 계정 정보를 옵션으로 주고요. 그다음 백업 dir 풀 디렉토리로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명령어는 주로 뒷부분에 의해서 MySQL 백업 and apply log 하면은 백업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 옵션으로 백업을 진행하면은 풀 백업이 진행하는 거고요. 아래 커맨드는 제가 이 컴프레스라는 옵션을 추가를 했죠. 그래서 압축 옵션을 넣어서 백업을 하면은 이제 압축된 파일로 백업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백업 앤 어플라이 로그가 아니라 백업 투 이미지로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싱글 이미지 파일로 백업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일단 제가 이 백업 파일 사이즈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보시면은 제가 풀 백업에 했었거든요. 처음에 풀 백업에다가 백업을 했고 그 다음에 컴프레스 폴더에다가 이제 압축 백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데이터베이스인데 보시면 거의 절반 정도 사이즈가 차나죠. 이미지도 사실은 그닥지 크지 않고 싱글 파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미지 파일 사이즈도 이제 컴프레스 파일 사이즈로 비슷하게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커맨드 라인을 통해서 스크립트를 통해서 백업을 하는 거고요. 그렇고 마지막에 하나 더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SSH 방식으로 원격 서버에 백업 파일을 전송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SH 방식으로 아까 이제 제가 별도의 테스트 서버에 이제 이미지 파일을 전송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인증 파일이 이 디렉토리 밑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해당 이미지 파일을 아까 이 백업 폴더 밑에 제가 전송이 되죠. 그래서 아까 그 실행된 커맨드는 이제 원격 서버의 백업 이미지 파일을 전송할 경우에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백업 기능을 이런 여러 가지 옵션으로 제공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워크벤치에서 이 MEB와 통합돼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커넥션 자체는 아까 MySQL 04번 서버 IP 통해서 SSH 방식을 통해서 그러면 04번 서버에 접속을 하게 되죠. 이 서버에 접속을 하면 이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기 때문에 이제 커뮤니티 에디션보다 추가된 이제 컴포넌트들이 보일 거예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MySQL 엔터프라이즈 섹션으로 해서 밑에 오딧 파이어월 온라인 백업과 리스토어 이 기능이 이제 추가가 돼 있어요. 이 커뮤니티랑 다른 부분이고요. 그래서 온라인 백업을 이제 워크벤치를 통해서 GUI 방식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 뭐냐면 커넥션에서 마이 데모 커넥션에서 일단 커넥션 설정은 아까 이미 등록할 때 설정이 되어 있고요. 리모트 매니지먼트 옵션을 추가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리모트 서버 IP랑
그 다음에 필요한 SS 키 파일을 넣고요. 다음은 시스템 프로파일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만든 환경은 이제 오라클 리눅스 환경이고, 제 서버 옵션 파일은, 제 MySQL 옵션 파일은 디렉토리를 여기다가 넣고요. 이 파일에 MySQL D 섹션이 관련된 옵션이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스타트, 스톱, MySQL 스크립트 이 정도로 넣어줘서 이제 테스트 커넥션을 해서 석세스 되면은 이 MySQL 온라인 백업을 확인 가능하고요. 심지어 이 스타트 셧다운 자체도 이 서버에 대해서 리모트 매니지먼트가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백업을 클릭을 해서 저 테스트 서버가 애쉬번에 있는 VM 인스턴스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느린 느낌이 있네요. 사장님, 그러면 기다리면서 QA 하나만 해주실래요? 실시간으로? 네. 아까 제가 답변하느라 백업 진행하는 거 마지막 걸 못 봐서 그런데 네. 답변 실시간으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기 디렉터 장관. 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마지막 방법이 지금 SSH 방식으로 다른 서버에 넘긴 거거든요. 근데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업 이미지로만 백업을 해서 이제 전송을 스트림 형태로 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네. 그거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 답이 되셨을까요? 그래서 보시면은 온라인 백업 화면에 들어왔고요. 여기서 뭘 하실 수 있냐면 백업 스케줄을 짤 수 있어요. 그래서 new 잡해서 뭐 백업 지금 002번으로 백업 프로파일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 백업 스케줄 정도를 보시면은 이 각각 이네이블 해서 뭐 이 풀 백업을 뭐 제가 주에 한 번씩 시간대를 정해서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일별로 증분 백업을 한다고 스케줄을 짜 놓으면 이 스케줄대로 자동으로 백업이 수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백업 컨텐츠, 그러니까 어떤 오브젝트에 대해서 백업을 하고 아니면은 익스클루디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옵션을 통해서 선택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주로 이제 풀 백업이겠죠. 그다음에 옵션 사항에 주로 아까 커맨드 라인에 제가 넣었던 여러 가지 옵션들을 여기다가 넣을 수 있고, 그다음에 백업 스토리지, 그러니까 백업 위치를 해당 서버에 만들어서 백업하는 거고요. 보시면은 압축 옵션이라든지, 그리고 이 어플라이 로그를 할 건지 말 건지, 이 어플라이 로그는 주로 온라인 핫 백업을 하는 동안에 이제 백업하는 동안에 발생된 트랜잭션 로그를 적용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페이지를 스킵할 거냐, 그리고 이노디비 리드 로그에 의한 증분 백업만 할 거냐, 이런 옵션을 그리고 인크립션 옵션,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편한 GUI 방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이빙하고 하면은 이 접속된 서버에 지정된 디렉토리가 만들어져 있게 되고요. 네, 그래서 제가 테스트한 걸로 여러 개로 만들어 놨는데, 이제 스케줄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시간대로 나와 있고, 스케줄이 없이
핫백업으로 실행하겠다고 하면은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이거고요. 바로 execute now 하면은 바로 직접 이제 풀 백업 혹은 아까 선택된 옵션에 따라서 백업이 진행이 되고 백업 프로세스를 확인을 하고 백업 로그라든지 문제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클로징을 하면은 지금 백업 테스트 폴더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98번 서버. 폴더를 금방 실행했고 여기에 보시면은 일단 한번 지우고 확인할게요. 또 다시 가서 이제 데이터가 얼마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수행되고요. 그래서 바로 진행된 백업 폴더가 이제 타임스탬프 따서 지금 생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